오늘은 제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오늘은 마케팅, 다음 주는 디자인, 다다음 주는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 좋은 서비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IT 회사에서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바이브 빌딩 그 특강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이런 AI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음,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서비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쉬워졌는데,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좋은 서비스는 매출을 내는 서비스죠. 사람들에게 잘 쓰여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일단은 만들고 나서 이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었고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제 바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알리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실제로 매출을 내는 제품을 만들면서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 마케팅에 대한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실험하고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다룰 기회가 사실 잘 없었어요. 어, 뭐 마케팅 관련돼서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원래는 독서 기록에 지금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만든 서비스의 이제 매출 기록이에요. 오늘 돼서, 오늘까지 출시 이후로 이제 오늘까지 재서, 그 따끈따끈한 최신화된 데이터인데, 그 제가 지난 11년 동안 계속 코딩을 하면서 20개 넘는 거를 만들었지만 매출이 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든 두 가지이고, 이거는 2025년 5월에 출시를 해서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고, 여태까지 누적 매출이 지금 1244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뭐 160만 원, 17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데스크탑 고양이 꿈냥이는 한 6주 전에 출시를 했어요. 6월 1일에 출시를 했고 지금 6주 차가 됐는데 지금 매출이 이래요. 그래서 독서 기록 앱이 1년 동안, 1년을 넘게 낸 매출의 몇 배가 되는 거를 6주 만에 지금 달성을 한 그 서비스인데, 화면이 안 보이나요?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요? 네. 아하, 아이고, 그렇군요. 네네. 오늘 이거 또, 녹화본 또 올려드리기는 할 거니까, 네. 네. 한번 나갔다 와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데스크탑 고양이랑 이 독서 기록 앱을 제가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그 절차나 제가 접근했었던 방식 자체는 그렇게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템의 어떤 선정, 메시지 선정, 뭐 약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채널 선정,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하면서 시도했었던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제가 살면서 책을 낼 줄 몰랐는데, 심지어 코딩 책을 낼 줄 제가 몰랐는데, 골든레빗 출판사 분들께서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난 11월부터 그 책 제작을 시작을 했고, 이거는 커서 AI를 사용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커서가 굉장히 핫했고, 요즘에는 조금 시들하죠. 근데 사실 도구는 클로드 코드도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헤르메스도 있고 뭐 오픈 코드도 있고 레이지 코드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써보시면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어떤 비용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커서 AI를 활용을 하는데 도구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요즘 뭐 AI 하네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커서도 AI 하네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에이전트나 MCP라든지 뭐 룰이라든지 뭐 훅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도구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드실 때 되게 필요한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 관련된 질문들 꼭 코딩을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코딩 자체는 몰라도 되지만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되게 좀 꼼꼼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지. 그래서 본인이 커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셔도 예를 들면 클로드 코드를 쓰신다고 하셔도 충분히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왜냐면 개발 환경이라든지 뭐 이제 결제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커서를 쓰든 클로드 코드를 쓰든 챗GPT를 쓰든 다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년 차 프로덕트 디자이너고 코딩을 시작을 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2014년에 이 멋쟁이 사처럼이라는 거 요즘에도 하나요? 네 이걸로 이제 코딩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독서 기록 앱 홈냥이랑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출간을 해서 이 웨비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스레드에서 많이 제품 제작이랑 좋은 서비스 만드는 그 과정에서 좀 배운 것들을 좀 공유하고 있고요. 스레드에서 주로.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주시면 되고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좀 롱폼 글을 쓰고 있어요. 요즘 안 쓴 지 좀 됐는데 콤냥이 제작 이 기획부터 약간 매출 이렇게 난 것까지 좀 느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자료들은 저 바이브 빌딩 클럽이라고 제가 운영하는 그 단톡방에 공유가 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여기에 아직 안 계신 분들은 자료가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이 이제 나왔고, 네. 그래서 연계 특강은 저희가 지금 오늘 이 마케팅 관련된 거 하는데, 다음 주는 이제 디자인 관련된 거,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운영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책은 예스24 알라딘 교보에서 사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앱 완성을 했는데 이제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케팅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제가 좀 생각하고 좀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은 제가 만든 그 독서 기록 앱이랑 이제 그 데스크탑 콤냥이라는 데스크탑 고양이 그 콤냥이라는 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퀄렉트는 독서 기록 앱인데 그 문장 수집에 그 초점을 맞춘 독서 기록 앱이에요. 제가 이제 독서할 때 문장 수집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어서 사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되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웹밖에 못 만들어서 좀 항상 아쉬웠었던 거였는데 바이브 코딩 하면서 뭔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처음 이제 이거 만들어서 제대로 좀 팔아보자 해서 만든 건데, 일단은 그 앱스토어에 있는 독서 기록 앱들을 다운받아서 좀 쭉 보니까 디자인이 별로 그렇게 막 예쁜 것도 잘 없고, 그리고 이런 OCR 기능을,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문장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춘 독서 기록 앱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UX,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만든 앱이 아니고 뭔가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신 그런 느낌이 드는 앱이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UX를 가지고 문장 수집에 초점만 맞추어도 뭔가 수요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읽고 있는 책들이 여기 나오고, 바로 문장 수집을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 떠서 이제 촬영을 하고, 원하는 곳을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AI 이제 교정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런 앱입니다. 문장이나 뭐 책도 아카이빙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퀄렉트를 한번 검색해 보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어, 그 무료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얘는 콤냥이라는 앱인데,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AI 많이 쓰시니까, AI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랑 그 안티그래피티랑 커서랑 그 키로 이렇게 그런 에이전트들이 일을 할 때 반응을 해요. 내가 마우스를 막 이렇게 그 움직이면 여기에 따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치 옮기려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모찌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우스랑 키보드 입력에 반응을 하는 기본적인 그런 그 귀여운 모션을 가지고 있는 그 데스크탑 펫이고요. 그리고 뽀모도로나 스트레치 타이머 같은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30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하라고 알려준다거나, 그런 좀 유용한 기능들도 좀 넣어뒀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런 두 가지 제품 얘기를 계속 앞으로 할 거라서, 네. 이 서비스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 어떤 성과가 있었냐?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퀄렉트 같은 경우에 되게 그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스레드나 뭐 인스타나. 근데 주로 스레드에서 컨텐츠 그 바이럴이 많이 됐어가지고 팔로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스레드에다가 많이 글을 썼고, 이렇게 막, 그, 지금 얘는 교보문고에 있는 테이블 얘기예요. 사실 독서랑 그렇게 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막 300개가 넘는 그 좋아요를 받고, 그리고 BTS의 RM이 뭐 운영하는 무슨 독서 모임에 대한 설명 글을 또 썼는데 그게 또 터지고, 그게 또 결국에는 제가 계속 이런 독서 기록 앱 제작자다, 뭐 독서 기록 앱 써봐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덧붙이기 때문에 그런 게 터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유입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바이럴이 많이 된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있고, 퀄렉트도. 그리고 이제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스타에 많이 그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많이 올리는데, 그 이제 아까 저희 보신 것처럼 이 매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는 1년 만에 이렇게 이런데 얘는 6주 만에 이러니까, 이게 처음 이 콤냥이는 처음 첫날 런칭을 했을 때 $160를 벌었어요. 그래서 어, 이, 이게 하루 만에 $160를 번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 경험을 레딧에다가 썼는데, 레딧에다 썼더니 이게 26만 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좋아요를 되게 많이 받고, 여기서도 바이럴이 많이 돼서 여기서 또 많이 사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떤 인도 크리에이터가, 자기 이제 테크 크리에이터인데 자기 채널에다가 제 거를 그냥 그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해줬더라고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또 14만 뷰 정도가 나왔고, 여기서 또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콤냥이는 인도에서 지금 유입이 엄청 많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갑자기 그 콤냥이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그 콜라보 하자 그런 제안을 줘가지고
이 팔로워들한테, 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한테 콤냥이 라이센스 20개를 무료로 푸는 그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얘는 21만 6천 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마케팅 측면에서 어떤 사용자들을 대량으로 이제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마케팅 성과가 조금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좀 배운 것들을 이제 하나씩, 네,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뭔가 마케팅 어떻게 하지? 좀 막막한 상태에서, 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좀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가 이제 보통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이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약간 워터폴 방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마케팅은 어디에 들어갈 것 같나요? 채팅방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음, 음. 역시 배우신 분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하기 전에 제 본업에서도 사실 그렇지만 뭔가 항상 이 단계에서 마케팅을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 홍보, 컨텐츠 만들고 제가 지금 본업에 있으면서도 마케팅 컨텐츠 되게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좀 어떤 기능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 슬라이드를 제가 오늘 못 만들었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실 마케팅 설계자라든지, 아니면 세스 고딘의 이것이 마케팅이라든지, 마케팅 불변의 법칙, 그리고 그, 미니멀리즘 창업자라는 또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 못 넣어가지고 이제 자료 공유할 때 좀 드리고 제가 단톡방에도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마케팅이 일단은 정의가 이래요. 마케팅이라는 게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맞는 가치를 창출해서 교환을 성립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어디에도 마케팅은 제품 홍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개발 단계까지 다 계속 모든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를 제가 책을 읽고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만들 때에도 이걸 제대로 팔 거면 그리고 마케팅을 제대로 할 거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20개 이상 제품을 만들면서 매출을 못 내봤었는데 이렇게 접근 방식을 조금 바꾸니까 이제 매출이 나기 시작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전히 바이브 코딩은 이제 성행을 하고 여러 이제 분들이 이제 마케팅이 좀 막막하다 이런 글들을 제가 스레드에서 많이 봤었는데 제가 보니까 마케팅이 그분들이 막막한 이유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타겟 잘 모르겠고 일단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런 제작 비용이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타겟 잘 모르겠고 일단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냥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걸 어디다 팔지? 어디다가 알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흥미롭게 바라봐 줄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죠.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쨌든 제품 홍보를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겟이 누군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두 번째는 뭐냐면 타겟이랑 메시지는 있어요. 타겟이랑 메시지는 있는데 너무 내성적이었고, 뭐, 이런 컨텐츠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난 디자인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 내가 어떻게 영상을 편집해, 뭐, 인스타, 뭐, 구경만 하지, 내가 뭔가 거기다가 올리는 걸 상상해 본 적 없는 분들이 어떤 그런 채널을 선택하거나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막막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타입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만들기를 멈춰야 돼요. 만들기를 멈춰야 되고, 먼저 타깃이 정해지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지, 어떤 말투를 취해야 되는지, 이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 안에서 내 제품의 위치를 이 경쟁자들과 이 대비되는 차별화되는 어떤 지점에 내 제품을 공고히 하는 거거든요, 위치를. 그러다 보면 내가 경쟁자들과 대비해서 나는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어린 사람들을 좀 타겟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 10대 뭐 이제 여자 아이들을 만약에 타겟한 어떤 그런 뭐 필터 앱 같은 걸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 그룹이 좋아하는 어떤 뭐 색,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깃이 정해지면 이 브랜딩 측면에 있는 많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타깃과 이 내 제품이 어떻게 이제 차별화될 건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또 타깃이랑 이런 메시지가 또 정해지면 이런 채널과 형식도 다 정해지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읽는 거를 좋아하고 사유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타겟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 그러면은 인스타를 가진 않겠죠. 영상을 가지는 않을 거고 뭐 영상을 갈 수는 있겠지만 또 영상을 만드는 그런 어떤 영상에서 다루는 컨텐츠도 좀 달라질 거고 무드도 달라질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타겟이랑 그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걸 정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이 두 번째는 이런 그냥 제작이 막막한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일단 해보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스레드에다가 일단 글부터 써보고 글을 쓰다 보면 약간 이제 어떤 것들을 한 몇십 개 쓰다 보면 하나가 더 되게 반응이 좋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글들이 왜 잘 됐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잘 됐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패턴을 계속 또 반복해보고 그러다가 길이 조금씩 길어지고 뭐 그걸 또 이미지 카드 뉴스로도 해보고 요즘에는 이제 AI가 텍스트만 원본이 잘 있으면 그걸 컨텐츠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런 뭐 제작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주는 것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막막함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타겟을 어떻게 정하고, 그럼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막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타겟을 명확히 하고, 내가 누구한테,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좋은 시작점이 근데 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막막함을 없애주는 좋은 시작점이 될 거고, 마케팅을 하면 사실 되게 다양한 마케팅이 있잖아요. 뭐, 그로스 마케팅도 있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이드 마케팅도 있고, 그 제휴 마케팅, 뭐, 어떤 마케팅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저는 그 모든 게 결국에는 내가 이 메시지, 그러니까 결국엔 컨텐츠를 잘 다듬어 놨냐, 그러니까 뾰족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있어야 페이드 컨텐츠, 예를 들면 구글 광고를 돌리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이제 사로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이 조금 어렵다, 뭐 직접 만들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어떤 톤으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마케팅을 하시던 간에 그 고민을 하셔서 답을 어쨌든 간에 내리셔야 되는, 나중에 이제 피보팅을 하시더라도 일단 이거에 대한 그 간단한 답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가졌다면 이제 자기가 이제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사실은 마케팅 컨텐츠는 어 정말 숨 쉬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 기록 앱을 처음 만들 때 이미지를 숨 쉬듯이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스레드를 택한 것도 있고, AI한테 뭐 이렇게 만들어줘 했을 때도 되게 잘 만들어주는 형식이니까,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미지도 요즘에는 많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도구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손이 빠르거나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거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이 이제 숨 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일단은 시도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내보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하면 지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타율을 좋게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텐츠를 내보내고, 예를 들면 내보낼 때에도 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썼을 때 뭔가 사람들이 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가설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가지고서는 내보내고, 근데 또 그게 또 예를 들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좋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결국에는 계속 그 타율을 올려가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막막함이라는 게 더 이제 그 끼어들 팀이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만약에 막막한 그런 마케팅이 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본인이 제일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채널에다가 한번 뭐라도 올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퀄렉트랑 콤냥이를 만들 때 그 컨텐츠를 지금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요. 사실 그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텐츠 안 올린 지 꽤 됐는데, 너무 콤냥이 매출이랑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콤냥이한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AI가 아무리 발달을 했지만, 제품이 고객한테 나가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말 성공시키고 싶으시다면, 어,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 중요도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에너지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콤냥이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런 타겟, 채널, 내용, 형식, 이 네 가지 질문을 어떻게 제가 답을 했냐면, 퀄렉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수집할 때 이런 손으로 뭔가 귀를 접어 놓는다거나 뭐 밑줄을 긋는다거나, 아니면 직접 뭐 타이핑을 직접 하신다거나, 아니면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독서 기록을 하실 때 이제 문장을 기록을 하고 싶을 때 뭔가 기록하는 것도 편리하면서 나중에 다시 찾고 싶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저의 타겟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간이 조금 적어가지고 적진 않았는데, 디자인의 세련된 디자인이 제가 가질 수 있는 그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하나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타겟을 하고 어떤 채널에서 그러면은 컨텐츠 마케팅을 할 거냐 할 때
저한테는 제일 스레드가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책이라는 매체 자체가 텍스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도 생각했고, 어울린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그럼 다룰 거냐. 예, 제가 독서 기록하는 거 이런 거 불편하지 않냐? 내가 이런 식으로 풀었다. 나는 11년 차 디자이너인데 직접 앱을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에 되게 흥미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그래서 주로 이런 독서 기록의 불편함을 좀 짚어드리고 앱의 이제 편의성 이런 생산성을 좀 강조하는 식으로 썼어요. 그 형식은 당연히 스레드였고 주로 이제 텍스트 위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반면에 그 콤냥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독서 기록 앱도 글로벌로 팔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 않고, 한국 사용자들만 잡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고양이는 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네. 뭐 독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독서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른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모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대비 책을 읽는 사람 모수를 놓고 보면 너무 모수 차이도 많이 나고 고양이는 그냥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양이를 귀여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양이를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타겟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예 채널도 한국 채널을 안 만들고 그냥 영어로만 다 쓰는 채널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인스타랑 X에다가 주로 이제 영상 위주로 작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인스타 콤냥이가 이제 이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키보드 타이핑할 때 꾹꾹이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보여주려고 영상 위주로 인스타에다가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인스타에다가 그 영상의 형식으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둘 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영상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컨텐츠의 중심을 저는 이렇게 잡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이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앱을 처음에 만들면서 마케팅적인 어떤 기획까지 같이 하고 실제 매출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퀄렉트랑 콤냥이랑 정확히 똑같은 스텝을 밟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퀄렉트 같은 경우에 신호를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만들고 싶은 앱이기는 했지만 이 독서 앱을 이렇게 앱스토어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리뷰 수나 이런 다운로드 수가 되게 많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뭔가 독서 기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단 모수가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스레드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개발자분이 AI를 활용해서 독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페이지나 이런 내용들을 캡처해서 이제 저장해주면서 요약도 해주는 뭐 이런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게 막 좋아요가 막 300 몇 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약간 이런 신호를 좀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거 좀 잘 만들면 반응이 괜찮겠는데 했는데 그 개발자분이 그 앱을 만드셔서 월 4,900원인가 책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더 잘 만들어서 3,900원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만들기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쨌든 이 기존 앱들이랑 차별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앱들을 쭉 다운로드 받아서 한 14개 정도를 받아서 써보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어떤 부분 또 리뷰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기능들을 좋아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MVP에 뭐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싹 발라낸 다음에 어떻게 차별할 건지 정하고 누구를 타겟할 건지까지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을 빠르게 한 다음에 노션이랑 탈리 그 폼을 붙여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려요.
그래서 독서 관련된 오픈 카톡방 이런 데를 들어가서 이런 랜딩 페이지를 막 공유하면서 제가 이런 거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막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 이메일을 넣고 사실 랜딩 페이지가 아직 제품은 없고, 이런 거 만들 건데, 그 출시 알림 받고 싶으면 이메일을 넣어주세요. 이런 내용의 랜딩 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리드 수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메일 리드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이게 랜딩 페이지를 배포를 하고 나서 첫 며칠 만에 10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100이라는 숫자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계산을 하실 때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대비 실제로 이메일을 넣어서 버튼을 눌러서 이메일을 이제 제출을 한 사람 비율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적어도 5% 이상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방문자 수리 그거를 그 트래킹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 어떤 PMF를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을 못했지만, 근데 저는 한 20명만 그 신청해도 만들려고 했었기 때문에 100명까지 너무 저한테는 큰 숫자였고요. 그리고 나서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계속 제 스레드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물론 제가 그 공유하는 그 과정에 그런 포스트들에 많은 좋아요가 붙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팔로워들은 제가 뭘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나 댓글을 다 남기지는 않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이 팔로워를 중간에 이제 취소하지 않는 이상 제가 이제 출시를 하면 그것도 보겠죠. 그 제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약간 팬심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만드는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랜딩 페이지 링크도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 얘가 조금 진지하게 잘 만드네 하는 사람들이 또 이메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출시 알림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2월 달에 만들기 시작해서 5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3개월이 걸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린 거고 제가 욕심이 그때 좀 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저것 기능들을 붙이고 싶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 스레드랑 이 출시 알림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모은 걸 보니까 한 18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알림을 다 보내드리고 그 이제 스레드에다가도 이거 만들었다 그런 알림 포스팅을 이제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에 월 구독이 발생을 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월 구독 발생을 하고 그 주에 평생 이용권이 7만 9천 원인데 그것도 이제 발생을 했어요. 매출이.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서비스로 이 매출이 난 것 자체가 너무 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캡처를 해서 또 스레드에 올렸는데, 스레드는 또 이렇게 성과를 응원해주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스팅이 또 바이럴이 돼서 또 그게 앱 유입으로 또 연결이 또 되기도 하고, 네, 그런 현상들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앱이 어쨌든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써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 다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톡방 저 카톡방에서도 오고 이메일로도 오고 앱스토어 리뷰로도 오고 뭐 다양한 진짜 채널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노션에다가 한 곳에다가 다 모아서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할 때도 이제는 운영에 관련된 사실 내용이거든요. 이런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 업데이트에 어떤 기능들을 포함시킬지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운영적인 측면의 그런 의사결정 사항인데, 근데 여기에서도 마케팅적인 어떤 그 감각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업데이트를 한번 할 때 그 업데이트 공지가 되게 마케팅 컨텐츠로서의 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데이트를 했어. 이런 그 업데이트 공지 사항이 또 다른 사용자들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AI 회사들이 굉장히 그런 걸 잘하죠. 뭐 업데이트 된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가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인 레벨에서도 조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속한 결과에 지금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누적 매출이 한 160, 17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매달 22달러 월 구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데 그 지금 사용자 이제 리텐션을 보면 한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만 들어와요. 그래서 막 바이럴이 돼서 막 엄청 많이 유입이 됐다가도 쭉 다 빠져나가시고 지금 이 정도 이상에서 사실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해봤는데도 좀 반응이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콜렉트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과정을 똑같이 사실 어, 진행이 됐어요. 그 콤냥이도. 그래서 신호 발견부터 해서 이 결과까지 이 콤냥이도 똑같죠. 네, 신호 발견은 이 클라우드 온 데스크라는 그냥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는 클라우드 코드를 쓸 때 그 클라우드 코드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데스크탑 펫인데 그거를 딱 봤는데 이게 고양이 버전이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 고양이 하면 꾹꾹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귀여워하니까 내가 키보드를 칠 때 같이 키보드를 이렇게 타이핑하고 꾹꾹이 하는 어떤 그 고양이 모션을 만들면 너무 좀 재밌겠다 싶어서 그걸 만들어서 제가 스레드에다가 올렸는데 그게 300개 넘는 좋아요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재밌게 잘 쓰겠다 싶어서 그래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고양이를 이제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거는 기능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귀엽고 쫀득하기만 하면 되는 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퀄렉트랑 이런 스텝들은 동일하지만 방향성이 완전 다르죠. 왜냐면 퀄렉트는 정말 쉽고 빠른 그 문장 수집, 그러니까 완전히 생산성을 타겟하는 그런 제품인 거고, 이건 완전 감정만 가지고 이제 감정만 다루는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랜딩 페이지 제작을 해서 내가 어떤 모션을 여태까지 만들었고, 어떤 모션을 더 만들 거고, 그러니까 너가 관심 있으면 이메일 넣어줘. 출시 알림, 그 메일 쏴줄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이거는 노션으로 안 만들고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또 리드를 수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계속 만드는 과정을 또 공유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출시할 때쯤 보니까 이것도 한 192명 정도 그 이메일 리드가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여기저기다가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 인스타에다가도 하고 엑스에다가 하고 그 프로덕트 헌트라는 그 크리에이터들 제품 빌더들 메이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도 제가 올려놓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알려놓고 나서 바로 그날 매출이 160달러가 딱 찍히는 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더 판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 처음에는 이 데스크탑 앱을 완전히 서버도 붙이지 않고 그냥 판매하고 끝나는 그런 장난감 같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조금 계속 지금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00명이 넘게 들어와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 수익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서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이것도 이런 업데이트하는 사항들이 좀 마케팅 컨텐츠로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위로 좀 묶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이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독서 기록 앱으로는 1년 만에 1200달러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하루 만에 160달러를 벌은 그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글을 레딧에다가 경험 공유 글을 썼어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서브레딧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제가 레딧에 그 독서 기록 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 레딧이 커뮤니티 규정이 굉장히 빡세요. 그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페 같은데 글 잘못 올리면은 운영자가 바로 삭제하는 것처럼 근데 레딧은 훨씬 빡세요 그게.
그래서 이번 글도 별로 뭔가 여태까지 콤냥이를 계속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쓰니까 계속 자동 삭제가 되길래 이번 글도 약간 근데 비슷하게 보려면 또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독서 기록 앱과 콤냥이 만드는 그 경험을 비교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었고 어떤 배움이 있었고 이런 약간 배움을 공유하는 그런 글로 좀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자동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는 안 됐네 하고 말았는데 그게 다음날 막 엄청나게 바이럴이 되면서 이게 이제 23만 명 넘게 본 그런 글들이 되고 아마 그 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인도 인플루언서까지 그 자진 홍보 바이럴 영상을 만들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하지 않은 바이럴 되게 많이 탔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그 파도가 굉장히 컸어서, 어, 이거, 이 친구가 그 올린 영상 바이럴 된 그 날에 660달러를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5,354달러 매출이 있고 6주 만에 한 한화로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결제 그 모듈 거기 그 회사에 일정 부분 당연히 수수료 같은 게 있지만 그걸 제하면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배웠었던 것들,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을 끌어오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시도하고 뭐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배우면서 그 배웠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어느 정도는 드렸는데 근데 이제 마케팅이 이렇게 잘 되는 데에도 이게 막 바이럴이 되는 글들이 몇 개 있고 앱스토어 순위에 막 제가 최대 한 8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유입이 돼서 이게 지금 컬렉트 독서 기록의 컬렉트의 리텐션 그래프예요. 이거 오버럴 그래프인데 하루에 지금 몇 명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여기 피크가 되는 게 있죠. 여기랑 여기. 그리고 여기 앞뒤로도 뭐 자잘한 피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루 만에 이게 어디서 이제 바이럴이 된 거예요. 이제 바이럴이 돼서 하루에 지금 99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와서 이게 쭉 이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마케팅의 성과인데 마케팅이 유입은 시키는데 전환은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정착한 유저로 혹은 유료 유저로 정착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케팅에만 신경을 쓰시면은 이런 그래프를 보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제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품이 이제 밑 빠진 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을 채워줘야 됩니다. 메워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퀄렉트에서 굉장히 한 네 번 봤어요. 네 번을 봐서 이거를 개선을 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그 고민을 했는데 퀄렉트보다 기능이 없는 그 고양이 캐릭터가 나오는 독서 기록 앱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씁쓸했는데, 아, 귀여운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제품의 힘이 생각보다 되게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데스크탑 그 고양이 앱을 만드는데 좀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마케팅을 통해서 들여온 이 유입을 전환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제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예요. 결국엔, 와, 이거 미쳤다. 이거는 사야 돼. 약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저도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생산성 제품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 왔고, 제가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저런 콤냥이 같은 귀여운 제품을 만드는 거는 처음인데, 근데 이제 생산성 제품이라면, 어디서 그랬던 것 같아요. Y 컴비네이터에서 그랬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경쟁 제품 대비 10배 이상 좋아야 사람들이 기존 제품을 버리고 우리 제품으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야, 이제 생산성 제품에서는 이런 감정을 10배 이상 좋아야,
이제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려. 뭐 이제 그 귀여운 거를 내가 귀여운 게 뭔지 알아. 그런 걸 보는 안목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저는 그런 쪽을 더 파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콤냥이를 만들면서. 그래서 귀엽거나 예쁘거나 이런 감성적인 것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그런 제품들은 오히려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로도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전환을 시킬 때는 결국에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찾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오늘 제가 공유 드린 그 이 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었던 것들을, 어, 물론 이거보다 더 있지만 한 네 가지로 오늘 다룬 것들 얘기를 해보면 이 마케팅은 이 제품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요. 그 제품 시작과 함께 시작을 하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타겟과 그들한테 이제 어필할 방향성, 내가 어떻게 차별을 할 건지 내 서비스를. 그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거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사실 없고, 내가 내 제품을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만 정해지면, 그리고 타겟이 정해지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브랜딩을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깃이랑 어필할 방향성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마케팅은 뭐 페이드 마케팅,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기반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전환은 제품이 좋아야 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이제 마케팅에 이제 바이럴도 됐고 이런데 계속 사용자가 쌓이지 않고 뭔가 빠져나간다. 그러면 제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케팅을 신경 쓸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독을 먼저 고쳐놓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을 다시 해보고 그런 실험을 계속 제품과 마케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 많이 다뤘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요소들인데 여태까지 제가 그 3기까지 바이오빌딩 클럽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 나오고 이러면서 4기를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드시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뭔가 AI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 하면, 바이오빌딩 이거를, 네,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랑 이 링크는 제가 저 단톡방에다가도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8일에부터 네, 8월 29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4주간 진행을 하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그 구글 미시나 아니면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3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마케팅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디자인 관련된 특강이랑 그리고 운영 관련된 특강을 어, 다루니까 저희 지금 단톡방에 그 공지사항이 있어요. 신청 링크가. 아, 네. 바이빌딩 이거는 오프라인으로는 요즘에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용 인원이 제가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12분 정도밖에 못 하는데 좀 여기저기 계속 요청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 강의의 제일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우신데 그거를 좀 같이 넘어드리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따라오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런 리뷰 같은 것들을
리뷰들이 많이 있어요. 1기부터 3기까지 들으신 분들의 리뷰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보시고, 본인이 좀 필요한 그런, 코스인 것 같다 하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전체적인 개념, 뭐 접근 방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AI 하네스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저기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에이전트나 MCP나 뭐 훅이나 뭐 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쓰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웨비나 하면서 영상들 제가 올려놓은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실습을 하는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그 3기 하면서.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4기 할 때는 더 비중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요. 그런 피드백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3기 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강의는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리버드 기간이라서 지금 그 7월 30일까지 제가 이 어, 이 특강들, 이 운영 특강까지 끝나는 날까지는 제가 얼리버드로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 가격도 그런 할인 기간,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 기간 지나지 않게 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들도 좀 잘 준비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벌써 9시가 됐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만 짧게 한다고 많이 잘라냈는데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요. 마케팅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제가 공유 드린 어떤 성과라든지 뭐 저거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것들 뭐 네. 그런 것들 어떤 것이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어, 너무 긴가요? 네.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네, 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이디어가 있을 때, 김미정 님이, 어, 그,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때 뭘 먼저 할지 어떻게 정하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아이디어 그 문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제품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요. 그 노션에다가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제품의 간단한 이름 가제를 적고,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설명을 간단히 또 적고,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걸릴지,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걸 자주 쓸 것 같은지, 그리고 뭐 DB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서버리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회원가입 같은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를 구현할 때 난이도는 어떨지, 뭐 관리 비용은 어떨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계속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비용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제품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시장 크기가 좀 어떤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독서를 하는 사람들을 타겟하는 거랑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타겟하는 거랑 그 시장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하고,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AI한테 대충이라도 좀 검색해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것들을 그 의사결정 항목에다가 좀 넣고 고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수를 매겨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빨리 검증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너무 이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근데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잘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냥 일단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적어 놓는 공간은 필요해요. 그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이 컬럼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나한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항목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는 하나 좀 엑셀 시트이든지 아니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든지 하나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를 너무 강추드리고요. 네. 킴님이 유입 전환 데이터를 보여주신 슬라이드에서 해당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앱에 붙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 애널리틱스는 저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애널리틱스는 저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저는 앰플리튜드랑 포스트 호그를 쓰는데 어, 그 네, 잠시만요. 네, 저거는 앰플리튜드를 붙인 겁니다. 저거는 앰플리튜드를 붙인 거고 이게 네, 아, 계정이 네, 로그아웃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 하는데 좀 번거롭네요. 네, 근데 앰플리튜드를 붙인 겁니다. 저 바이브 빌딩 클럽에서도 앰플리튜드 붙이는 그 실습을 같이 해요. 근데 그거를 붙이는 이유가 일단은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가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유입됐는지 이런 거 볼 수는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과의 어떤 그 끈끈한 정도를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글 애널리틱스는 그냥 얼마 들어왔어, 이 정도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이 앱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병목이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데이터는 모든 걸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고 어, 무조건 유저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그 기능을 되게 많이 쓴다고 나오니까, 이 되게 잘 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쓰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캐치하려면 인터뷰를 무조건 병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뭐 구글 애널리틱스 붙이는 거 뭐 일도 아니지만 포스트호그나 앰플리튜드도 되게 쉽게 붙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리고 이벤트 같은 것도 내가 직접 설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바이브 빌딩 클럽 거기 이제 4기 때, 3기 때 1기서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님이 마케팅 하실 때 광고도 돌리시나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광고를 돌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광고는 돌리지 않아요. 네, 광고는 돌리지 않고, 일단,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용자 100명까지는 직접 뛰어서 모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PMF라든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다 싶을 때 마케팅, 이제 그런 광고, 페이드 마케팅 같은 거를 돌린다고. 근데 또 이거는 음, 누군가는 또 제품의 이런 시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그냥 광고부터 먼저 돌려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실제로 토스도 그런 방식으로 이 제품의 가능성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랜선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계시는 달곰 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그분도 광고 페이드 마케팅으로 검증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시는데, 근데 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건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 사이드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매출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투자하겠다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인풋을 넣는다거나 이러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몇만 원씩은 돌려야 그걸 좀 볼 수 있을 텐데 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또 게임 쪽은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게임 쪽은 또 광고로 거의 이제 그 잘 세팅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 좀비 같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 게임처럼 약간 앱을 많이 만드시면서 그걸 이제 광고 수익으로 그 주 수입원을 삼으시는. 근데 그 규모가 엄청 큰 거죠. 왜냐면 굴리시는 앱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본인 스타일이 근데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른데, 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두 개만 해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몇십 개씩 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윤영님이 페이가 있는 UGC나 메타 광고 등 비용 쓰는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네. 페이가 있는, 이것도 제가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까 제가 공유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인플루언서가 너무 그 파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어,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파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거든요. 이 클라라 워크라는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하는 친구인데, 2일 달러 컨텐츠 같은 걸 많이 만드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평균 좋아요 수가 뭐 많이 나오면 뭐 그 100, 뭐 한 8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콤냥이 컨텐츠가 지금 21만 7천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중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컨텐츠인데, 콤냥이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귀여운 거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인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친구도 그 친구가 올려놓은 컨텐츠들의 뷰수나 좋아요 수를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원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 독서 기록 앱을 어,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음, 이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태그바이. 이 태그바이 제가 써봤는데, 근데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추천하지 않고, 왜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인플루언서들이 본인들의 어카운트를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제가 그들을 고용하는 입장으로서 약간 이제, 나는 내 제품을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자기 그 채널에다가 홍보해줄 인플루언서를 찾고 있어라고 게시글을 올려요. 그럼 게시글을 올리면 약간 인플루언서들이 여기 와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나 할래, 나 할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인플루언서당 한 뭐 3만 원, 5만 원 약간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인플루언서들의 대부분의 구성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품앗이를 하는 느낌이에요. 약간 인플루언서 너도 나 팔로우 해줘. 나도 너 팔로우 해줄게. 그리고 너가 이 태그바이에서 올라온 거 이제 그 수주 받아가지고 이제 컨텐츠 올리면 내가 댓글 달아줄게. 이런 식으로 그들만의 어떤 약속이 이미 되어 있고 짜고 치는 판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달리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유입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그때 한 5분 정도를 해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별로 만족스럽지도 않고 네, 되게 별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었던 방식은 오히려 퀄렉트 무료 이용권을 아예 트레바리 이런 데 쪽이랑 제휴를 맺어서 아예 무료 제공을 하고 뭔가 거기서 이제 이런 모임장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 이제 모임하는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약간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들이 많았고, 뭐 갑자기 콤냥이를 만들게 됐고 이래서 이제 그걸 안 하게 됐지만, 근데
무료, 내가 줄 수 있는 무료 쿼터가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만드시면 내가 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콤냥이는 예를 들면 서버가 아예 붙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키를 내가 그냥 줘도 이 사람이 많이 콤냥이를 쓴다고 해서 어떤 내가 서버 비용을 더 부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20개를 뿌리든 뭐 40개를 뿌리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그 이런 협업을 제가 제안하는 하기도 되게 쉬웠었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어, 네,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그, 네, 내가 20개를 무료 라이센스를 너 팔로워한테 줄 테니까 그런 거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콤냥이를 자기 돈으로 직접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환불해주고 무료 라이센스 주면서 약간 관계도 조금 더 잘 만들고 약간 이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 꼭 인플루언서를 그 섭외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를 짜느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그런 이점을 가져갈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여러 개 앱도 출시해보고 강의랑 책도 런칭한 다음 목표, 앞으로 계획,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콤냥이를 잘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 콤냥이를 약간 퍼스널 OS 레벨로 좀 올리고 싶어요. 약간 지금은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친구인데 그냥 쓰다듬고 뭐 그러기만 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좀 이 친구죠 지금 이렇게 쓰다듬고 뭐 이렇게 늘려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한테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 같은 것들을 좀 이 친구 주변에 뭐 항상 보여준다든지, 뭐 약간 내가 투자한 주식 같은 것들을 이 친구가 조금 그 아침마다 좀 알려준다든지, 뭐 일정 관리를 좀 부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데스크탑 레벨로 오니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모바일 앱 뭐 만드는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모바일 앱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모바일 그 휴대폰을 그래서 그런 모바일 앱 만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약간 시야를 조금 바꿔서 다른 다양한 그런 형태의 좀 제품을 좀 상상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제 여기 그 강의 제가 할 때 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다루는데, 어, 네. 여기서 이제, 네. 결국에는 사실 내가 모바일 앱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형태는 정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시야를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풀어져야 될까? 네, 그게 그냥 크롬 익스텐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그마 플러그인 같은 형태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데스크탑 앱일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요즘에 뭐, 워치 같은 거 많이 또 쓰시니까, 뭐, 워치에 들어가야 되는 뭐 어떤 그런 애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다들 또 내일 휴일이고 한데 아주 오늘 귀한 저녁일 텐데 이렇게 늦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료는 영상이랑 해서 제가 올리고 그 채널에다가 그 톡방에다가 다시 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디자인이랑 운영 관련된 내용도 네, 잘 준비해 볼 테니까 네, 시간 되시면 신청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